오늘 회의를 여는 인사 말씀을 먼저 당 대표님부터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뵙게 될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5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2달 반쯤 이제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당 기구를 정비하고 이 전국 시당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는 시간을 이제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제가 당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번 맡아서 운영을 잠깐 했다가 한 6년 만에 다시 맡아서 이렇게 보니까 당이 그동안에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내용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올해 이제 6월 달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당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단체단체 중에서 14군데를 우리가 차지했고 220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151개를 저희 당에서 당선을 시켰고 광역 의원 중에서 800개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650개를 우리가 이겼고 기초는 한 2,700개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600개 정도를 이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전 지역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다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했고 대구 경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못 이겼지만 의회는 많이 진출을 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진 반면에 책임감도 아주 똑같이 굉장히 커진 그런 이제 당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정치도 집권을 했고 지방 정치에서도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줘야 되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중앙당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앙당 윤리심판원과 시도당 윤리심판원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게 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실수도 안 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숫자가 많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도 많이 있어서 특히 윤리심판원의 기능이 아주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모시고 이런 모임이 갖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서로 간의 상황을 잘 인식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앙당 윤리심판 조태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윤리심판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등의 민주 이념을 개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그걸 존중을 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에 이룩했던 여러 가지 개혁과 남북 화해 협력의 성과 그런 걸 개성해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제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정, 정의, 안전, 포용, 통합, 번영,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시대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든 당의 기능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집권 1년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 이념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엄정한 책무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당의 가치 실현, 국민에 대한 봉사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해봅니다. 최근에 일부 이제 당직자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집권당이 된 이후에 기강이 다소 해이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윤리심판원에서는 대표님을 모시고 그리고 전국 시도당의 심판원장님들과 함께 향후 우리 윤리심판원의 운영 방침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각오를 다시금 좀 더 다지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윤리규범을 엄중 앞으로는 적용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의 야당 시절에는 비사실이 있더라도 어려운 야당 시절이다 해서 징계 등을 할 때 그분이 당에 어느 정도 공헌했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집권당으로서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 그래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의 행량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예외 없이 그리고 엄하게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또 대내적으로 하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갑질행위, 그 다음에 채용비리 이런 데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이제 윤리심판원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현재도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은 상당한 정도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상을 좀 더 강할 필요는 있다 해서 대표님께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조직 강화 특위라든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윤리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윤리심판위원 1인이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이나 시도당에 설치하는 공관위,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윤리심판원에서 의결한 한 사람 정도는 위원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신다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 후보자에게 자신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도의 도덕과 윤리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점을 그분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윤리심판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강화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당의 교육연수원이나 시도당에서 개최하는 당직자라든지 선출직 공직자 연수 시에 반드시
윤리교범에 관한 그런 교육도 꼭 포함을 시켜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 당에서는 앞으로 내부 신고 제도, 즉 내부 고발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징계청문 제도가 있습니다만 징계청문 제도는 징계 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징계를 청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당 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당의 기능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누구든지 우리 당원이면 윤리심판원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고발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당의 내부의 문제를 저희들이 보다 당 내에서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당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민의 높이에서 반보 정도 앞서 나가는 모습에 우리의 어떤 결단과 각오 그런 걸 하고자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민주당의 지속 가능한 집권, 우리 대표님 항상 앞으로 몇 년간 집권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집권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길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